궁예가 두동강 낸 신라왕 초상화가 문무왕 초상화인 이유. 캡틴TV 대 책사풍우 멸망신라 편 2탄입니다. 궁예가 두동강 낸 신라왕 초상화가 문무왕 초상화인 것이 진짜 리얼 100% 리얼 확실한 증거 사료를 몇 개 더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더 추가로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탄 방송에서 잘못 말했던 것들을 수정, 교정 발표하겠습니다. 그 슬픈 궁예 책 관련해서요. 자, 삼국사기 궁예전 첫 부분을 보면 궁예의 아버지는 제47대 헌안왕 의정이며 김의정이며 어머니는 헌안왕의 후궁이었는데 그 후궁의 성씨와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또는 48대 경문왕 김응념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예의 아버지는 신라왕 경문왕인지 헌안왕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궁예는 신라왕자라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인지해 주시고 계속 이 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쓴이 책사풍우예요. 유튜버 캡틴TV는 궁예가 자기 아버지 신라 경문왕의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그런 인식은 궁예는 자기 아버지가 지를 버린 데에 대해서 원한 품고 그런 거야 라는 태조왕건 사극 같은 그런 궁예에 대한 유치한 세간의 인식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캡틴TV님은 어떤 사료나 어떤 학자의 주장을 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인터넷 검색 혹은 사극에서 본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사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뭐 학계에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가 보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정작 학계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내놓고 사료들은 어떻게 적혀져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의 그런 주장이 왜 틀렸으며 궁예가 두동강 낸 신라왕 초상화가 왜 경문왕이 아니라 문무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캡틴TV 대 책사풍우 멸망신라편 1탄이라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2탄을 또 이렇게 찍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바로 슬픈 궁예라는 책이에요. 이재범이라는 우리나라 역사학 전공자가 쓴 겁니다. 그 소설이 아닙니다. 그 역사 연구 서적이에요. 제가 캡틴TV 대 책사풍우 멸망신라편 1탄 방송에서 슬픈 궁예 책 저자인 우리나라 역사연구학자 이재범 님이 그 신라왕 초상화가 문무왕 초상화라 주장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치매라도 걸렸나 왜 그렇게 엉뚱하게 기억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책을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슬픈 궁예란 책을 다시 보니까 궁예가 두동강 낸
신라왕 초상화가 경문왕 초상화나 허난왕 초상화라는 소리는 없고 그냥 신라왕 초상화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건 궁예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를 비판하며 중국의 조공 책봉받지 않고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선포해서 그렇게 궁예가 자주적 외교 노선을 걸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신라에 대해 미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신라왕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예가 두동강 낸 신라왕 초상화가 문무왕 초상화라는 건 아마도 제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하는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학계에 가서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게 사료를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제가 이미 앞서 방송에서 말했듯 막상 이 사료는 그 역사 자료란 뜻입니다. 사료 삼국사기 궁예전이란 이 기록을 보면 이 고대 기록을 보면요, 삼국사기 권 제50 열전 제10 궁예편을 보면 서기 901년 음력에 궁예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다. 그런 까닭에 평양 옛도읍은 무성한 잡초로 꽉 차있다. 내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였다.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것을 원망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한 듯하다. 일찍이 남쪽으로 순행하여 흥주 부석사에 이르러 벽에 그려진 신라왕의 조상을 보고 칼을 뽑아 그것을 쳤다. 그 칼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 요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궁예는 신라가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 그 원수를 갚겠다고 말했고, 그런 말을 하던 시기에 남쪽으로 순행을 해서 부석사란 절에 들어가서 벽에 신라왕 조상화를 칼로 두동강 낸 겁니다.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왕은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김범민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편을 보면 문무왕이 통치한 지 16년째 해에 신라의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의 명을 받들어서 부석사를 창건하였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이 통치한 지 16년째 해인 봄 2월, 그러니까 서기 676년 음력 2월에 고승 의상이 왕, 그러니까 문무왕 김범민의 명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봉지라는 거는 임금의 명을 받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삼국유사를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의상전교편의 기록입니다. 삼국유사 권 제4 제5 의해 의상전교편의 기록을 보면 의봉,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 고종의 연호인 의봉 원년, 그러니까 서기 676년에 의상이 태백산에 돌아와 조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하고 대승을 널리 펴니 영감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대승이라는 건 그 대승불교란 뜻이겠죠. 역시 부석사는 문무왕의 명으로 만들어진 절이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석사가 문무왕의 명으로 만들어진 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문무왕은 백제 부흥군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문무왕 자기 힘으로 멸망시킨 게 아니라
다 중국 당나라 힘을 끌어들여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때 문무왕은 당나라를 배신했어요. 배신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당나라의 악망문을, 이 사제문을 엄청나게 길게 바치고 조공을 무더기로 갖다 바쳐가지고 당나라 거란 말갈 연합군으로부터 죽기 직전의 신라를 겨우겨우 살린 사람입니다. 요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문무왕 김범민의 명으로 지어진 부석사에 걸려져 있었던 신라왕 초상화는 문무왕 초상화가 당연히 맞죠. 왜 맞냐? 자, 아니 경문왕 초상화나 허난왕 초상화가 걸려 있겠습니까? 경문왕이나 허난왕이 부석사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궁예하고 문무왕 초상화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아니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돌아가요. 자, 먼저 궁예가 경문왕이나 허난왕의 초상화를 두동강 낸다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경문왕이나 허난왕 때 그 통일신라가 그 분열돼서 쪼개져서 후삼국 시대가 열린 게 아니거든요. 그로부터 후인 진성여왕 때 신라 진성여왕이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그 후삼국 시대 분열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신라왕이 경문왕이나 허난왕의 초상화를 궁예가 두동강 낸다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궁예의 아버지가 경문왕 혹은 허난왕이란 설이 삼국사기 궁예전에 적혀있죠. 그러면 궁예가 경문왕이나 허난왕의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내면 그냥 자기 원한을 푸는 거지. 그게 백성들이 궁예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그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칼로 두동강 낼 거면 신라 진성여왕의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내던가 아니면은 신라 진성여왕의 얼굴을 대충 그려가지고 그걸 칼로 두동강 내던가 이렇게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자, 신라 왕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허난왕은 신라 47대 왕인 허난왕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허난왕. 아 잠깐만요.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자. 자, 이게 바로 신라 47대 왕인 그 허난왕입니다. 근데 허난왕은 신라의 제 47대 왕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그럼 경문왕은 어디냐? 48대 왕이 바로 신라 경문왕입니다. 자, 경문왕 신라 48대 왕. 그리고 자, 후삼국 시대 분열은 진성여왕 때 그 일어나기 시작했죠. 진성여왕 51대 왕. 이게 그 경문왕에서 진성여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헌강왕으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정강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야 진성여왕으로 이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궁예 입장에서는 경문왕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낸다고 해서 백성들이나 호족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궁예가 경문왕, 허난왕 초상화 두동강 낸다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오히려 왜 지혜비 초상화 자르냐? 아무리 그래도 왕의 초상화를 자르면 되냐? 왜 제가 지혜비한테 버림을 받았지?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걸까 하고 의구심만 증폭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요. 아무리 그 왕들이 그 어떤 잘못을 했건 뭘 했건 간에 일단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애비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내는 거는 좀, 그 당시 신라는 그 중국에 유교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또 지배층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유교가 폭넓게 전파가 돼서 그것이 사회에 중요한 기반으로 되어 있었고, 유교적으로 그러니까 불효라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좀 힘들죠. 근데 궁예가 경문왕, 허난왕 초상화를 두동강 낸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죠. 근데 애초에 부석사에 왜 경문왕이나 허난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까?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의 명으로 만들어진 절이니까 문무왕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더 말되죠. 그리고 자, 삼국사기 궁예전 기록을 보면 궁예는 중국 당나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의 죄악에 대해 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시기에 순행을 하다가 문무왕이 세운 부석사에 들러서 거기 걸려진 문무왕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냈다. 이렇게 말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천하에 널리 알려가지고 고구려계 사람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렇게 하고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 앞으로도 계속 갚아 나가겠다. 신라는 중국 당나라 쫄개다. 그 중국 당나라의 쫄개인 문무왕의 초상화를 내가 칼로 두동강 냈노라. 그렇게 해야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무슨 시시하게 경문왕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냈다느니 그 허난왕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냈다느니 그 한술 더 떠서 그 헌강왕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냈다느니 정강왕 초상화를 정강왕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 냈다느니 시시하잖아요. 그런건 궁예가 앞서 한 말인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한테 그 신라의 죄악에 벌을 내리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가 되려면은 문무왕 초상화를 칼로 두동강을 내야 퍼포먼스에 맞죠? 그 말에 따른 행동에 맞는 거죠. 말과 행동이 서로 부합을 하게 되는 거고, 부석사는 문무왕이 세운 절이니까
문무왕 조상화가 걸려져 있어야 맞는 거죠. 그때 무슨 엉뚱하게 경문왕, 헌안왕입니까? 이건 김부식도 삼국사기도 삼국유사도 그 어디에서도 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간 부석사에 걸려진 신라왕 조상화를 태조왕건 사극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학자들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게 경문왕 조상화나 헌안왕 조상화 두동강 낸 거 아니냐? 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추측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혀. 왜냐면 삼국사기 궁예전에서 다시야 그 삼국사기 궁예전 기록을 보겠습니다. 궁예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다. 그런 까닭에 평양 옛도읍은 무성한 잡초로 꽉 차있다. 내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였다.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것을 원망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한 듯하다. 일찍이 남쪽으로 순행하여 흥주 부석사에 이르러 벽에 그려진 신라왕의 조상을 보고 칼을 뽑아 그것을 쳤다. 그 칼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 부분에서 이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이 김부식이 야비하게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것을 원망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한 듯하다 라고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꼴까요? 비꼬고 싶어서 비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의도가 있어요. 김부식은 신라경주 김씨입니다. 그러니 자기 조상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궁예가 싫겠죠. 그래서 감히 사료에 자신의 견해를 멋대로 집어넣은 건데,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김부식이 중간에 끼워 넣은 이 말로 인해 이 기록을 읽는 역사학자들의 무의식에 기록에 있지도 않은 경문왕, 헌안왕 이런 그 궁예의 아버지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의 무의식에 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궁예가 지 애비 조상화 칼로 두동강 낸 거네? 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그 헛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학계 정설이니 뭐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말한다느니 이러는 게 사실 권위가 없어요. 우리들이 직접 기록을 보고 우리들이 직접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학자들이나 학계가 권위가 있던 시절은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손에 스마트폰이 없던 그런 옛날 시절에만 학자들이 권위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그 역사 기록 보려면 뭐 그 도서관에 가서 읽어야 되고, 또 죄다 한자로 적혀져 있으면은 읽기 힘드니까 학자들이 그때는 권위가 있던 건데, 지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에게는 제 말이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은데, 옛날 세대 사람들은 80년대 90년대 사람들만 해도 제 말이 잘 안 먹히죠. 그 사람들한테는 뭐 대학이나 학계 이런게 완전 권위 그 자체 아닙니까? 대학에 가려고 끙끙대고, 그러니까 대학이 자연히 그 신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 캡틴TV라는 유튜버도 항상 말하는 게 학계에 가서 인정을 받아라. 왜 인정을 받아요? 그거 무슨 사고방식이야. 아니, 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학의 노예입니까? 아니, 대학이 자살하라 하면 자살해야 돼요?
왜 그리 자꾸 학계 권위 학계에 가서 인정을 받아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더 결정적으로 못을 박아주는 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어요. 삼국유사 기이편을 보면 이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련이 적은 사론이 있습니다. 이 사론이라는 거는 일련이 이 개인적으로 옛날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자, 하여튼간에, 자, 삼국유사 기이편 사론에 이렇게 말했다. 궁예는 본래 신라의 왕자로서 도리어 제 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선조의 화상을 칼로 베었으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한자로 선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사전을 보면 선조는 할아버지 이상의 조상을 말합니다. 즉 궁예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궁예의 아버지였다면 경문왕이나 헌안왕이라고 적어야 더 궁예를 까기 좋을 건데, 뭐하러 그냥 삼국사기에서 신라왕의 조상화라고만 적었겠습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왜 고려실의 기록들은 왜 궁예가 도동강 낸 신라왕 조상화의 주인공의 정체를 왜 숨겼을까요? 그건 적으면 궁예의 사상을 백성들이 배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궁예는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선포하고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중국에 조공하는 사신도 안 보내고 책봉을 국어라는 사신도 안 보내고 중국에 사신조차 보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궁예는 나라를 막 세운 애기 상태였던 거란의 족장 야유라 보기가 세운 거란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야유라 보기에게 복음을 선물할 정도로 그 전에 신라 왕들은 북방 기마민족을 야만족 취급한 반면에 궁예는 야유라 보기에게 복음을 선물할 정도로 180도 변화된 외교를 했습니다. 궁예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갇히지 않고 국호를 마진, 즉 거대한 동방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국호를 바꾸고 나중엔 태봉, 즉 하늘이 주신 영토를 보유한 나라라는 국호로 또 바꿔서 동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까지 아우르는 자부심 넘치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의 죄악을 벌을 내리겠다고 천명할 정도로 궁예의 사상은 굉장히 과감했습니다. 근대적 민족주의나 단재 신채호 같은 민족 역사학자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궁예는 신라가 중국 당나라의 졸개 쓰레기라는 걸 말하면서 절대 자기는 신라처럼은 되지 않으려고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신라처럼 중국에 조공하고 책봉받는 중국의 졸개를 자처하면서도 나라 안에선 지가 황제라 하면서 백성을 기만하고 백성을 수탈하고 착취하던 고려 지배층들로선 궁예의 사상이 안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예를 기록에서 어떻게든 멍청하고 정신나간 폭군으로 매도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신라는 중국 당나라의 쫄개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의 기원이 신라가 아니라고 하거나 신라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파내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라는 중국 당나라 쫄개라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신라가 중국 역사가 됩니까? 신라는 한국 역사죠. 근데도 자꾸 사람들이 절 보고, 아이, 그래도 신라는 한국 역사 정통이지. 그거 인정해야지. 그 말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좀 사람들이 자꾸 이 현대 대한민국인의 관점에서, 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자꾸 그 신라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꾸 신라를 도전하고 변호합니다. 그럼 안 되죠. 자, 신라는 중국 당나라 쫄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라가 아니라 신라의 지배층 김씨가 중국 당나라 쫄개였던 겁니다. 왜 그들이 그랬느냐? 그들은 당나라에게 조공하고 책봉받는 아부를 떨어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확립함은 물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라이벌 왕국인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급박하지도 않았어요. 김춘추가 그렇게 당나라 군대를 그렇게 부르기 전에 김유신이 백제의 대야성을 함락을, 그러니까 그 대야성을 되찾았고, 그리고 백제의 장군들을 무더기로 많이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백제 의자왕이 그 신라 치는 걸 관두고 맨날 파티 벌이면서 맨날 그 미녀들 끼고 놀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라가 그렇게 급박하지도 않은데도 당나라 불렀어요. 왜? 김춘추가 지 딸 죽은 거 그 원한 갚으려고. 그리고 김춘추가 자신의 그 진골이라는 그런 부족한 혈통 때문에 신라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당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한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 가문이 신라의 왕이 되었죠. 결국 지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당나라를 이용한 거예요. 고구려 백제가 왕족 귀족 기술자가 중국 당나라로 질질 끌려가는 걸 신라 김씨는 그냥 방관만 했습니다. 당나라가 먼저 선빵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칼을 갈고 있다가 당나라가 팀 풀고 그 선빵 갈기자 싸우잔 겁니까? 하면서 같이 싸웠어요. 근데 당나라 거란 말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신라 성주들 백성들이 많이 죽고 신라도 여기에 맞싸워서 당나라 거란 말갈 측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당나라가 한번 쳐들어오고 끝낼 애들이에요?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로 쳐들어온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악망문을 길게 바치고 조공 무진장 바쳐가지고 당나라 황제 고종의 노여움을 어떻게든 풀려고 길을 쓴 겁니다. 그 결과 당나라군은 철군했습니다. 신라가 힘이 강해서 당나라군이 패퇴한 게 아니고요. 신라는 계속 중국 당나라의 신하국으로서 그 후 망할 때까지 200년간 조공 책봉의 예를 닦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자꾸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이리 본다 하는데 아닙니다. 신라 병신이라고요. 제3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고구려가 우리 역사고 뭐고 고구려가 착했니 안 착했니를 다 떠나서 신라 당나라 쫄개라고. 쫄개 소리 들으니 기분 나쁘니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지 말라 이러는데 쫄개 맞잖아.
쫄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는데, 잘못된 거지 그게. 그걸 뭐 말을 해야 하나? 우리가 지금 미국에 쫄게 해요? 미국하고 우방이잖아요. 근데 중국하고는 우방이 아니야. 중국은 황제패야. 우리는 신화국이 되는 거라고. 아니, 신화국 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게 잘못된 거지. 그건 민족주의적 관점이잖아. 이게 왜 민족주의적 관점이야? 아니, 중국도 황제하고 일본도 황제했는데 왜 우리만 신화해요? 결국 그 조선반도의 지배층들이 지들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중국한테 아부 떨어서 이용해 먹는 거잖아. 그게 잘못된 거지. 그 바람에 조선반도의 이런 문명 발전이 정체되는 거예요. 계속 그 수준으로 계속 정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오면 그냥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어찌어찌 운 좋게 독립을 해봤자 또 북한한테 쌀을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사상이 문제인 걸까? 정치 시스템이 문제인 걸까? 아니요. 뭔가 결함이 있어, 이거는. 자, 1000년 전 일을 왜 들먹거리냐 하는데, 이게 1000년 전 일입니까? 지금도 반복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김춘추, 김범민이랑 다른 게 뭔가요? 김일성이 중국군 끌어들여서 남조선의 전라도랑 기타 다른 지역 다 멸망시키면 그것도 미완의 삼국통일이다 하고 박수 쳐줄 건가요? 당나라를 왜 자꾸 미국하고 비교하나요? 저 고대시대의 당나라는 지금의 중국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의 그 요건, 어떤 나라가 중국이냐, 그러니까 고대시대 중국 대륙에 있던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가 중국에 해당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여기까지 얘기 진행되면 또 슬슬 당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다, 중국인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하고 헛소리를 또 할 것 같은데, 이미 그 전인 북위시대 때 선비족과 한족은 혼혈되어 섞였습니다. 이 북위시대 때의 여전사 장군이 바로 뮬란이에요. 화목란, 그 뮬란이죠. 바로 라이즈 오브 킹덤즈 게임과 인피니티 킹덤 게임에 나오는 바로 그 뮬란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뮬란이에요. 이 뮬란이 살던 시대가 중국의 북위시대인데, 이 시대 때 고구려에는 광개토 태왕하고 장수 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북위시대 때 선비족과 한족은 이미 혼혈되어 섞여서 살았어요. 당나라 황족 이씨는 선비족과 한족의 혼혈입니다. 당나라의 국호당은 중국의 최초 임금 요임금의 나라 이름 당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도 당나라가 중국이 아닌가요? 중국이라는 건 맹자라는 고대시대 중국책과 정사삼국지에서 적벽대전 직전 제갈량이 오나라 손권 상대로 설득할 때 보면 중국이란 말은 중앙을 다스리는 중앙정권으로 사방의 여러 나라들을 지방정권으로 거느린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 역사라는 학문은요,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학문을 그냥 뭐 심심풀이, 교양,
아니면 뭐 시험 칠 때 보는 거, 공무원 되기 위해서 봐야 하는 거, 이렇게만 아는데 진짜 그건 피지배층적 사고방식입니다. 역사는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했어요. 역사를 알아야 이렇게 고고한 모습으로 완전 잘난 체 하면서 사람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서 황제를 허수아비로 삼을 수도 있고 왕을 허수아비로 삼을 수도 있고 황제나 왕에게 충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문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군자라 부르는데, 그런 군자가 되기 위해선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정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 세금이나 축내는 그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내걸면서 찍어주세요 하고 빌빌거리는 그러나 그 허접 쓰레기 놈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똥막대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 없다, 역사 재미없다 이러면은 스스로 이 피지배층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겠다 하는 거죠. 오늘날은 무슨 사회입니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뭔가요? 국민이 곧 군자이며 왕입니다. 그 나라의 지배층이에요. 근데 왜들 스스로 다들 피지배층이 되려고 그렇게 스스로 그러는 걸까? 자, 계속해서 하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에 해당하는 나라의 요건은 종족 중심이 아닙니다. 황제 헌원, 요 임금, 순임금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조상으로 삼고 공자, 맹자의 가르침, 유교를 기반으로 정치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중국 대륙 본토에 잡고 사방의 여러 나라들을 제후국으로 거느리고 국호를 한 글자만 고집해요. 토번, 고구려, 혹은 고려, 조선, 몽골, 흉노, 남월, 산월, 삼묘, 요런 것들은 중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국호가 두 글자잖아요. 근데 중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중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국호를 한 글자만 고집해요. 하나라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국호를 한 글자만 고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것들은 이상하게 국호를 한 글자만 고집을 해요. 그리고 조공 책봉을 중심, 그리고 조공하는 것과 그러니까 조공을 받는 것과 책봉을 해주는 것을 중심 외교의 기틀로 삼습니다. 그리고 조공 오지 않으면 야만족으로 취급하고 조공 오면 신하국으로 받아주며 스스로를 중앙정권이라는 위치로 자신을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정권 취급합니다. 그리고 지방정권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즉 책봉을 받으려 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은 야만족으로 취급을 해서 그 무역을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쫓고 적대하고 책봉해주세요 하고 빌빌거리면 받아주고,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미합중국 대통령이 황인종이 되고 미합중국 국회가 전부 황인종으로 바뀐다고 해서 미국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중국 대륙으로 흉노족이 들어오건 저족이 들어오건 갈족이 들어오건 선비족이 들어오건 거란족이 들어오건 여진족이 들어오건 그 어떤 종족이 중국으로 쳐들어와도 중국 백성을 다 남김없이 사륙하고 중국 건축물 유물 유적을 깡그리 다 박살을 내버리고 모든 중국책을 모두 모아 불구덩이에 싸그리 다 던져버리지 않는 한 그들이 중국에 도읍을 짓고 살아서 중국을 먹은 것 같아도 결국 세월이 흐르고 나면 중국에 꿀꺽 흡수당해 있어요. 그런데 요나라 원나라 금나라 청나라가 중국이 아니라고요? 중국이지. 아니 요나라 원나라 금나라 청나라는 왜 국호를 한 글자만 고집을 하고 왜 중국 내륙 혹은 중국 내륙과 가까운 곳에 도읍을 지은 거예요? 왜? 그리고 요나라 원나라 금나라 청나라 얘들도 다 조공 책봉 외교를 중심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도 비록 공산당이지만 이전 중국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계승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문화혁명으로 파괴된 건 고작 명나라 청나라 시절 공자서당이나 명나라 황릉 뭐 그런 것들이 전부예요. 그 명나라 황릉 부순 거는 진짜 미친 짓이지. 근데 그 외에 다른 유물 유적 문화들은 부사예요. 무슨 근거로 중국을 깔봐요? 중국을 깔보는 게 잘못된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인 게 너무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중국을 깔보는 사람들이 정작 신라가 중국 당나라에 쫄개짓한 건 애써서 변호하려는 걸 보면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논하지 않고서 한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한국의 국회의원이 돼서 중국과 외교나 우호를 쌓거나 적대를 하려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게 되어서 결국 외교 정책이 꼬이고 마는 겁니다. 역사는 그저 심심풀이로 씹어먹는 껌도 아니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푸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오는 날까지 계속되는 현실의 진화예요. 신라가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여 멸망시킨 고구려 백제가 그냥 단순한 고대시대 왕국입니까? 박물관에 유물로나 모셔져 있고 오늘날 한국인들은 묶어주는 국뽕 소재로나 쓰이니까 만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 끌어들여 고구려 백제 멸망시킬 수도 있지 왜 그리 신라까? 이러는 거예요? 중국 한나라 황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식민지 낙랑군을 북한에 설치하고 북한 땅에 설치하고 현토군을 압록강 유역과 함경도에 설치해서 요서군 요동군과 연계시키고 이 요서군 요동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영상을 이미 올렸었습니다. 요서군은 만주의 서쪽 요서지방이고 요동군은 만주의 요동지방입니다. 삼국지 시대 한나라의 만주군벌 공송강 때에는 대방군이라는 새로운 식민지를 아예 황해도에도 설치해서 한무제 때부터 사마시 진나라에 이르기까지 장장 400년을 식민통치했습니다. 서기 313년에 그 식민통치를 물리치고 낙랑군을 요서로 쫓아내고 서기 332년엔 베이징으로 쫓아낸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백제의 역사는 얼마입니까? 700년입니다. 그 700년 동안 쌓은 문명과 기술을 중국 당나라는 낙랑군을 되찾으려는 야욕으로 고구려를 침략하고 신라는 그 침략전쟁의 앞잡이가 되어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백제의 왕족, 귀족, 기술자들이 중국 당나라로 끌려가게 냅두었습니다. 영토보다도 더 큰 게 바로 그 700년 오래 길고 긴 그 문명들을 유지한 원동력인데 그 원동력이 중국으로 싹 다 끌려가게 냅두고 남은 땅은 불바다가 돼버리게 했어요. 남은 건 뭐야? 빈 껍데기인 농민 노비만 있잖아. 신라는 그 고구려 백제의 빈 껍데기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동강 북쪽은 중국 당나라에게 갖다 바치고 뿐만 아니라 계속 중국 당나라의 신하국이 되어 조공 바치고 책봉 받고 빌빌거리는 걸 통일신라 2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주구장창 그렇게 보내온 겁니다. 이게 무슨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건가요? 그냥 사실 그대로 보는 거지. 중국 입장에선 야호 하며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한국인 입장에선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분단되어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는지를 더 궁극적으로 그 원인이 설명되는 거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중국의 신화국으로 그냥 살아가고 그다지 발명한 것도 별로 없고 중국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세계사에 뭐 남겨질 만한 어떤 발명이 딱히 없잖아요. 고작 해봤자 금속활자. 그 금속활자마저도 중국 학문 불경 인쇄하는 데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 한 번에 굴복하고 나라를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맨날 일본 탓, 맨날 중국 탓, 맨날 친일파 숙청하자, 뭐 맨날 친중파 숙청하자. 우리 모두를 숙청해버려야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온 게 중국 탓, 일본 탓입니까? 조상들을 다스린 지배층 탓이죠. 그리고 그 지배층들을 척결을 못한 조상들 탓이죠. 그런 지배층을 박살내려면 결국 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도움이 제일 좋죠. 이런 핵심을 안 얘기하니까 역사가 재미가 없거나 그저 껌 씹듯이 잠깐 즐기는 용도의 교양 소재로나 전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그하고 선거철 되면 맨날 그하고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무슨 공약을 내걸었지? 이 사람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것만 보고 공자맹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라. 그 사람은 군자가 아니다. 소인배다. 저런 놈을 살려두어서 되겠느냐? 죽여라! 이런 게 바로 항상 공자, 맹자가 해온 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교를 그렇게 귀히 생각하고 그렇게 맨날 조상제사를 그렇게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잘 하면서도 왜 그 선거철만 되면 그런 그 국회의원들의 그런 그 됨됨이를 안 보는 거지? 겉으로만 보이는 됨됨이 말고요. 이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지?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사상이 어떻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